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작년에 네. 비트코인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생각해보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도대체 왜 오르지? 맞아요.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는 약간은 과거와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흔들림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크게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그 구간이 엄청난 딥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연말까지 계속 가더라도 저는 그럼에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일정 부분의 모험도 하지 않고 100% 확실할 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요. 투자하게 되면 저축을 해야 되고 네. 그런 불확실성 하나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또 비트코인 시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3월 14일인가?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만 원 정도 찍고 지금 한 2달째 네. 조금씩 약세장, 조정장 보이고 있는데 요새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성동길 채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대세 하락장이 온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조금 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로 봤을 때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상단이 계속 내려가니까 뭔가 침체되는 움직임들을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온체인 지표나 아니면은 이 거시경제적인 변수 그리고 ETF를 통한 이 구조들로 봤을 때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시 대세 하락장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이번 여름 정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름쯤이요? 네네. 네. 근데 대신에 기대치를 또 너무 많이 갖는 것들도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시장을 갖다가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격의 하락을 어떻게 보면 유발시킨 요인 자체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변수가 맞죠. 거시경제 변수가 이제 발생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흐름들이 꺾이게 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앞으로도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건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국제 정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식의 블랙스완적인 지정학적인 변수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야 되는 요인들이고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지금은 약간은 더 보수적인 전략으로 어떤 흐름들이 조금 변화됐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돌파를 갖다 더 잘하는 구간들을 좀 확인하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반등을 했는데 제가 스터디에서도 조금 더 관찰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중요한 구간들을 넘어설 때 우리가 주요 이슈들이나 이런 구조적인 걸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이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난달에 CPI 3.5%였고 이번 달에 3.4%. 너무 환호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이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0.1% 차이지만 뭔가 반전의 포인트가 보인다, 약간 이런 해석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전체적으로 PC도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현금을 자꾸 소진하는 이유가 약간만 오르면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여기서 막 현금을 지금 빨리 타야 돼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현금을 놓치시는데 오히려 크게 하락했을 때는 좀 더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오르는 구간에서 자꾸 현금을 태우면은 이게 결국 정작 들어가야 될 때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고무적으로 봤던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 채택의 움직임에서 아까 전에 위스콘신주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회사가 지금 300개에서 500개 지금 현재 집계된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 진짜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의 움직임으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지금 기점에서 반감기를 사람들이 다 이제 잊으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근데 반감기의 어떤 사이클이 지금 과거와 비슷하게 돌아가는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반감기 사이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채굴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채굴자 항복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네. 캐피큘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채굴자들이 이제 영세한 사업자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채굴기를 던지는 구간들이 오는 건데 네. 오늘 지금 온체인 지표에 보면 채굴자 항복이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거든요. 결국 이렇게 채굴자들이 물량을 다 던진다. 즉 채굴자들이 채굴기도 던지고 도망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해서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거나 비트코인 끝났다. 뭐 그런 거죠. 네. 아니면 그 완전히 반대로 이제 네. 이걸 갖다 다 흡수해서 채산성을 맞추는 가격대로 올라서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까지 예외 없이 두 가지가 다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채굴자 수수료가 넘어지는데 룸 프로토콜도 좀 활약을 하는가 싶더니 바로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은 과거의 사이클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거시경제 변수가 해결이 되는 와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네. 채굴자들의 어떤 항복의 움직임들과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 저는 과거의 어떤 패턴과 비슷하게 올 여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이 오면 오를 거야. 이렇게 또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그때 또 돼서 안 오르면 너무 심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네. 마음의 여유는 좀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트위터 분석가 중에서 네. 제가 좀 자주 참고하는 분인데 윌리 우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그 의견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거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연간 사이클로 전체적으로 거의 뭐 월봉에 가까운 네. 아니면 이제 거의 연봉에 가깝게 그렇게 흐름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017년도 이때부터 계속해서 거시적인 매크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들이 지금 삼각 수렴 패턴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봤을 때 이 연간의 어떤 흐름에서 이 매크로적인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2025년에는 너무나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 막 폭발한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네. 우리가 대선을 11월에 대선이 있다라고 했을 네. 때는 대선 3개월 전 정도를 봤을 때 10월, 9월, 8월 정도부터는 이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풀려야지 바이든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맞네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이라고 네. 봤을 때 이게 본인이 살고자 했을 때 민주당도 그렇고 네. 이 재무부도 그렇고 다 본인들이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것들을 맞춰서 이 유동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움직임들을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미 눈에 보이는 정황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 정도부터는 이제 효과들이 많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기점으로 놓고 꾸준히 DCA로 모아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여유를 갖고 매집을 하자. 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런 관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가장 좀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어떤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2019년도에 금리 인하 했을 때 네. 두 번 했을 때 두 번 다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오.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고 세 번째 했을 때 상승을 했거든요. 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돼요. 오히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금리를 내리게 됐을 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훨씬 더 순식간에 자산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이라고 보는 입장보다는 위험 자산 쪽에 조금 그쵸. 더 무게를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흔들림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크게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처럼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그 구간이 엄청난 딥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하자마자 보다는 금리 인하 한두 번 된 다음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럴 수점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올해 한 번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네.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에 네. 비트코인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7달 연속 오르고. 네, 7달 연속 올랐고 거의 뭐 역사상 뭐 가장 많이 오를 정도로 그렇게 오르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그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도대체 왜 오르지?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더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래를 먹고 투자가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되게 높은 상황이니까 내년엔 낮출 거야라는 기대감에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낮춘다고 했을 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어떤 신호를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이렇게 억눌렸던 게 한번 낮춰준 게 상징적인 효과가 진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CPI 발표나자마자 이렇게 올랐는데 네. 금리 인하는 이것과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상의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시점에서는 일단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다고 파월이 계속 누차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안 된다고 쳤으면 이대로 유지가 되던가 낮춰주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실 둘 다 나쁠 건 없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상만 아니면은 지금 유지를 가지고서 연말까지 계속 가더라도 저는 그럼에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서는 결국은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감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알고 있는 미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시장은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금리 말고도 계속해서 채택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나 그리고 채굴자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은 결국은 시장이 복합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금리가 뭐 꼭 인하 안 되더라도 네.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저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하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갖다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인과적인 구조들을 너무 그렇게 단순화하기에는 좀 지금의 경제는 약간은 과거와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금리가 한 5.5%, 한 20년 내에 거의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그게 계속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내리고 그냥 또 3년 가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이어질 거잖아요. 네.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금리 인하가 뭐 한 3% 수준까지만 떨어져도 2% 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거는 또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고 네. 내년까지 봤을 때 이 호재 이벤트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사이클이 끝났다 뭐 이런 관점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에 대해서 과거의 사이클 대비로 했을 때 어떤 가능성이 더 큰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온체인 지표상으로 여러 가지 집계되는 사이클들이 그렇게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들이 약간 혼재가 되긴 해요. 사실 솔직히 약간의 혼재가 있는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온체인 지표들은 계속해서 지금 유의미한 구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조정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이 시장에서 펼쳐질 호재 이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좀 꽤 올랐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요즘에 터틀 트레이더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를 하락할까봐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다. 그렇죠.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 25년은 물론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떨어질 위험 대비 오를 뭐 손익비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손익비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손실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큰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답이 지금 좀 명확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이 막 이 시장에 대해서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 되게 뭐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전체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선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흐름들에 보면 이런 정황적인 것들이 이미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정황들이나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왠지 하락할 것 같아. 이런 관점을 유지할 만한 동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시면은 시드를 적게 가져가시면 되죠. 맞아요. 내가 믿음이 가는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저는 믿음이 많기 때문에 제 시드의 상당 부분들을 비트코인에 많이 넣고 지금도 계속 이제 알트코인도 그렇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죠, 사실.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 전체 100 중에서 다른 자산의 90을 두고 한 10%만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 잃는다고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로또처럼 한 방에 끝낼 거야.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뭔가 좀 이 시장에서 전략을 가지고서 네. 효율적으로 접근해보자 생각을 합니다. 박종환 작가님께서 작년 12월에 저희 고래동 공부 와서 강의를 해주셨던 것 네. 같아요. 야, 그때만 해도 이제 되게 암호화폐가 24년, 25년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그때 뭐 한 3천만 원대 됐나요? 네, 그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벌써 200%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암호화폐 투자가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좋은 것 같다. 네.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고래동 공무식권 되게 많이 샀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 12월, 1월 이때 진짜 다들 많이 사셨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 뭐 다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맞습니다. 나같이 지금 돈 하락해도 벌면, 네. 와,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 그때는 ETF 승인도 안 됐을 때였죠. 그렇죠. 불확실성도 많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ETF 승인이 되던 그 시점에 사실 12월에도 시황 영상을 할 때마다 네. ETF 될 거야를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한편으로 마음이 안 불안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봤을 때 확신을 좀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성격상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면은 좀 과하게 약간 좀 많이 좀 네. 해서 많이 줄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좀 뭐 하루 종일 거의 뭐 이걸 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찾으면서 이게 양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불안한 마음이랑 이 확신이 좀 교차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확신이 너무 이거 강해지는 될 거예요. 수밖에 없겠는데? 될 이런 수밖에 없는 이 건가요? 구조들. 네. 아니 이게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지인들 중에서 해보면은 야 이게 왜 돼? 야 너 아크 야 말이 되는 소리래. 네. 블랙락이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네. 더 많이 찾아봤고 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일단 내 개인적인 생각과 무관하게 네. 이런 정황적인 증거들이 향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일정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결국은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그널들이 향하는 곳들을 우리가 그냥 어떤 기대만을 반영한 것들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나름의 객관적인 그쵸. 사실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봤을 때는 이 마음의 어떤 확신이 더해지고 투자할 때 불안감들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정장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스터디 멤버님들한테도 조금 확신에 가깝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거든요. 네. 물론 뭐 수익률이 지금 다들 괜찮은 상황이어서 그런 걸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ETF도 뭐 확인하고 살 수 있는 거고 사실. 하지만 지금 ETF 쪽으로 기관 자금 들어온다, 뭐 연기금 들어온다, 기업에서 투자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지금 뭐 300개에서 500개 정도 들어왔으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된 거거든요.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상의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지? 모든 기업 다 사야 되나? 더 이상의 증거를 줄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0에서 1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걸 지금 해내는 단계인데 지금도 안 들어가면 가격이 다 오른 다음에 사고 그쵸. 싶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산 투자는 결국은 불확실성을 담보하는 거죠. 그렇죠. 왜 오르냐면 결국 불확실성을 갖다 이겨냈기 때문인 거죠.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가격이 다 오른 거죠. 네. 근데 일정 부분의 모험도 하지 않고 100% 확실할 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요. 투자하게 되면 저축을 해야 되고 네. 오히려 뭐 채권 같은 걸 사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들 저는 뭐 대체 자산이고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선은 여전히 비트코인은 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보는 건데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하나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박 작가님 채널이나 제 채널 시청자분들이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 막상 사회에 나가서 주변에 물어보면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진짜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진짜로. 네. 제가 그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이제 행사에 네. 한번 갔었는데 그때 제가 길 가다가 저를 길에서 알아보거나 그러신 분들이 극히 없어요. 네네. 근데 거기 갔는데 너무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 너무 그런 많이 사람들만 알아보셔서. 모아놨으니까. 네,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네. 이분들이 모여있으니까 다들 알아보시는데 음. 나가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자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결국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을 이기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굉장히 큰 상승 랠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더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스터디 멤버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때는 이제 살 타이밍이 아니라 네. 죄송하지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던 어떤 그걸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우리의 물량을 거의 넘겨드리고 우리는 네. 이제 빠져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거 또 마침 많이 할인해 줬잖아요, 사실. 많이 할인해줬죠. 이 정도 할인해 줬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게 김푸드 다 빼줬는데. 김푸도 다 빼줬고 네.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네. 지금 굉장히 바닥 지점을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뭐 57K까지 갔을 때 네. 그때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스터디 멤버님한테 이때 매입해야 될 타이밍 그리고 네. 더 내려가면 완전 박앤세일 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구간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또 유의미하게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바이 더 딥을 사거나 네. 아니면은 돌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기왕이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려면은 어디서 사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네. 딥에서 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장을 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뭐 투자로 큰 돈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있잖아요. 네, 많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정말 힘들 때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2012년, 2014년 이때 좀 큰 돈 넣은 분들이 네. 부자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주식도 진짜 대폭락 뭐 IMF 막 이럴 때 엄청나게 대폭락 오고 뭐 미국의 리먼 사태 왔을 때 그때 샀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뭐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점에 전 재산을 넣는다. 인생 역전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보면은 주식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네.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네. 다들 쾌대를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긴 했는데 네.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돈이 있으면 다 여기에다 넣어야지. 그래서 네. 목돈이 원래 다른 걸 해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다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신 거죠. 네, 네. 제가 스터디 멤버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시장의 지금 시점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네. 우리가 대세 상승장 전체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있는데 봐봐 대상장 끝나니까 여기 와 있다.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한 거는 너무나 세 발의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움직이고 나서 아래쪽에서 최고 바닥에서 딥을 쳤을 때 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했을 때 산 사람과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돌파 매수 지점에서 산 분들의 수익률 차이를 본 거예요. 네.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여기서 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둘이 샀을 때 수익률이 몇 배가 차이가 났냐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올랐을 때 3분은 5배 벌었는데 네. 바닥에서 3분은 15배를 벌었더라고요. 네. 그래 결국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 오를 수는 있는데 네. 내가 용기를 가지고서 불확실성에 딥을 친 분들은 10배를 버는 동안에 네. 조금 안전하게 갈 거야 하면은 3배, 5배 버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내 선택인 거잖아요.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은 그냥 조금 더 반전을 보는 거고 나는 조금 더 모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 딥을 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무조건 하나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투자 스타일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하다. 그런 분과 하지만 좀 나는 좀 공포에 매수하는 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좀 부자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부의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성향상. 근데 이제 대신에 그분들이 조금 잘못됐을 때는 좀 크게 잃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세울 때 늘 제가 강조드리는 게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을 더 의미 있게 담으면은 그런 리스크들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전략적인 부분들로 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 대비 수익률이란 게 또 있잖아요. 네. 기간 대비해서는 지금 현 시점도 저는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네. 그러니까 뭐 저가에 이렇게 매수하신 분은 22년 말이나 뭐 이럴 때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벌써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하락장 2달 왔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청난 말이 인내심인데. 2년이지 진짜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정말 힘들죠. 네, 근데 본인의 성향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그래도 쇼부를 빨리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하면 뭐 이럴 때 투자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좀 길게 투자해서 크게 먹을 거야 하시는 분은 다음에 또 대세 하락장이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크립토 윈터가 깊이 올지는 알 네. 수가 없는 것 그쵸.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은 유의미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들어지면 하락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쵸. 이 사이클대로 딥을 한 네. 번은 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과거처럼 막 큰 하락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락하는 구간들이 온다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지에도 있었던 질문 중에서 크립토 이제 이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도 여쭤보신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도 우리가 비트코인의 전략 매도하고 이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정 부분은 남겨놓고 일정 부분은 또 매도를 해가지고 더 딥에서 주울 수 있는 어떤 용기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서 또 싼 가격에 더 담으면 좋은 거죠. 근데 진짜 다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팔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은 가급적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저축 개념으로 이거를 뭐 저는 이제 대표님도 이제 자녀분이 두 분 있으시지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거의 뭐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더 길게 그냥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제가 이제 어떤 사이클에 대한 확신들, 이때 오는 시그널에 대한 확신들이 제가 조금 더 있을 때는 뭐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은 매도해서 더 싼 구간에 더 담을 욕심을 또 낼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상당 부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되지 않나요? 거의 다 팔아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사실 이더리움 정도만 제외하면은 솔라나까지도 저는 상당 부분 팔았다가 그 이후에 한 번 또 담으려면은 세게 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 크립토 윈터에 안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럴 갖고 수 가실 있죠. 건가요? 저는 이더리움 네. 조금 고민인데 사실 비트코인만큼의 절대적인 물량까지는 네. 좀 고민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는 그래도 뭐 일정 부분 네. 남길 생각인데 근데 솔라나도 아마 많은 부분 물량을 조금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10불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솔라나 무서워서. 솔라나 충분히 빠질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뭐 이벤트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아마 올해 많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분할 매도로 이제 조금씩 탈출 전략 세워야 되는 코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솔라나가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빠지더라도 다음 대세 상승장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그때까지도 솔라나 정도는 계속해서 존속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는 그래도 좀 더 길게 갈 수는 있다. 네, 그 정도는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네,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네,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네,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